자, 284페이지 가겠습니다. 5번에 가면 용도 변경이라고 나옵니다. 자, 일단 용도 변경도 우리가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일단 용도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종류만. 자, 용도가 되게 많아요. 건축법에서 말하는. 자, 건축물의 용도는 29개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29개. 여러분 공시법에서 지적법 배우셨죠? 그 지목의 종류 28개 있나요? 그보다 하나 더 많습니다. 하나.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이 용도를 좀 건드려서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중요한 용도는 몇 개는 좀 체크를 해 놓으셔야 돼요. 다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일단 지금 그걸 써놓은 게 밑에 내려가 보시면 박스 안에 보시면 용도가 29개를 다 안 써놨어요. 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다 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1번에 보시면 첫 번째 박스에 보면 단독주택이 있을 거예요. 자, 바로 밑에 가면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 가면 1종 걸린 생활설이 있고요. 자, 그 밑에 2종 걸린 생활설이 있죠. 4개 써놓은 거예요. 4개. 29개 중에서 4개 써놨는데, 자, 지금은 여러분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것만 하세요. 단독주택 요거. 그 다음 밑에 보시면 공동주택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주택의 종류가 몇 개 있어요? 그러면 2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단독주택이 있고 또 하나는 공동이 있다. 이렇게 그 종류는 아셔야 돼요. 주택의 종류가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있는데 요는 뭐 국계법이라든가 다른 법에서 많이 써먹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써먹으려면 건축법에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단독주택은 그 오른쪽 가보시면 1, 2, 3, 4가 있을 거예요. 찾으셨죠? 거기에 밑줄 4개 그세요. 이걸 종류라 그래요. 그러면 건축법상 단독주택의 종류는 몇 개 있다? 4개 있다. 4개. 자, 우리가 이제 누구나 봐도 알 수 있는 일반적인 단독주택이 있고요.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패스해도 됩니다. 단독주택이 있다. 그리고 2번 가보시면 다중주택이 있을 거예요. 다중주택. 자, 다중주택 처음 들어보시죠? 자, 이거는 큰 하숙집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 다중주택도 단독에 들어갑니다. 단독주택의 종류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다세대 주택이 있어요. 다가구. 자, 거기는 별표 좀 해놓으세요. 다가구 주택. 자, 그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공관 이렇게 있어요. 공관. 자, 종류가 몇 개 있어요? 그러면 4개 있어요. 4개. 그 중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다가구 주택이 그나마 지금 본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그럼 가구 수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자, 그러면 주인은 몇 명이냐면 1명이에요. 자, 이런 주택 많이 보셨을 거예요. 원룸 주택, 투룸 주택. 주인이 맨 꼭대기 위에 살죠. 나머지 부분은 세를 주고 살잖아요. 그런 주택인데 이 구조가 요게 구조가 좀 필요하거든요. 다가구 주택은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돼요. 자, 첫 번째 요건이 뭐냐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계층 이하여야 됩니다. 자, 구조가 이렇게 돼야 돼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계층 이하일 것 찾으셨죠? 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럼 주택으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가 2번이에요. 자, 그럼 주택으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로 구성을 해야 돼요. 구조를. 건물의 규모를. 자, 세 번째는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거 이렇게 써 있습니다. 19세대 이하. 그럼 몇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되냐면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합니다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 용어를 쓸 때 여기 보면 첫 번째 뭐라고 쓰냐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몇 계층 이하래요? 3계층 이하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3층이 아니라 3계층이라는 거 썼죠? 약간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다 건물을 지을 때 1층, 2층, 3층, 4층 건물을 짓습니다. 자, 1층을 슈퍼로 써요. 자, 2층을 주택으로 씁니다. 자, 3층도 주택으로 쓰고요. 4층도 주택으로 쓰죠, 지금. 자,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전체 층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해당 용도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보면은 슈퍼는 주택으로 쓰는 용도가 아니죠. 버려야 되겠죠. 그러면 주택으로 쓰는 것만 하나, 둘, 3개가 되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건 갖춘 거예요. 3계층 이하라고 표현합니다. 또 실제로 이렇게 가보면 이렇게 많이 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여기 보시면은 660제곱미터 이하라고 하는 부분이 전체 바닥 면적 합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또한 용도가 주택으로 쓰는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한 개층씩 바닥 면적 쓰는 면적이 200씩 쓴다고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1층, 2층, 3층, 4층 전부 다 똑같이 바닥 면적이 200씩 올라갔어요. 그러면 연면적은 얼마입니까? 연면적. 연면적은 바닥 면적을 다 더한 게 연면적이거든요. 800이죠. 근데 지금 거기서 얘기하는 게 연면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택으로 쓰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600이 되는 거 맞나요 지금? 그럼 두 번째 건 갖췄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19세대 이하로 구성을 하게 되면 이 주택은 단독주택이 들어가는 겁니다. 단독주택 중에서 어떤 주택이 들어간다? 다가구 주택. 그렇게 정확히 많이 하지 말고 정확히 체크해드린 그 내용만 정확히 하시면 되는데 사실 지금 기초과정이기 때문에 종류만 얘기해도 충분해요. 사실은 단독주택의 종류는 건축사 몇 가지가 있다? 4가지. 일반적인 단독주택이 있고 다중주택이 있고 다가구 주택이 있고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대답해도 돼요. 종류 4개 있다. 그러니까 얘네 4개는 전부 다 단독주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공동주택으로 내려가 보세요. 자, 공동주택 내려가 보시면 자, 공평하게 단독주택 4개 있죠 지금. 그럼 공동도 4개 있는 거예요. 종류가. 그중에 많이 들어본 거 있죠 여러분들? 아파트.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들? 자, 아파트가 있고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맞아요. 자,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다세대 주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은 헷갈리죠 이게 용어가 비슷하니까. 자, 마지막으로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건축법상 공동주택의 종류 몇 개 있어요? 그러면 4개가 있는 거예요. 아파트 있고 연립주택이 있고 다세대가 있고 기숙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세대 있죠? 요거 2개 비교하셔야 돼요. 다가구 주택은 단독이죠.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입니다. 이건 옆에다 빌라 이렇게 써도 돼요. 빌라 이렇게. 여러분 빌라 많이 주변에 많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다세대 주택입니다. 빌라라는 용어는 법적 용어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빌라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는 편의상 얘기하는 거고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에 삽니다라고 하신 분 대부분일 거예요 여기서. 그럼 아파트가 뭐예요? 그러면 아파트 사시는 분이 아파트가 뭔지는 알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아파트는 별거 아니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 되면 무조건 아파트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게 전체 층수를 말하는 게 아니죠. 주택으로 쓰는 층수 하나, 둘, 셋, 넷, 5개 이상이면 이거는 100% 아파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몇 개층 이상? 네, 이건 지금 끝내실 수 있습니다. 자, 바닥 면적 합계는 필요 없어요. 층수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하나, 둘, 셋, 넷, 5개 이상이면 아파트 맞습니다. 대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보실 때요. 자, 보실 때 여기 이제 2개예요. 자, 연립주택이 있고 그다음에 밑에 뭐 있냐면 다세대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2개는 구별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구별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밖에 연립이라고 써 있으니까 연립이다. 자, 그리고 무슨 빌라다 이렇게 써 있으니까 빌라다 이렇게 보는 거지. 실제로 구조상 우리가 구별이 안 됩니다, 사실 밖에서는. 왜냐하면 얘네 2개는 연립하고 다세대 얘네 2개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똑같아요. 4개층 이하입니다. 4개층 이하로 써야 돼요, 둘 다. 그러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가지고는 구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차이점 뭐냐면 들어가서 보면 안에 들어가서 보면 평당 규모가 좀 큰 게 연립이라고 보시면 돼요. 평당 규모가 좀 작으면 빌라예요. 그걸 가지고 구별하는 겁니다. 따라서 4계층 이하로 쓰는 건 차이가 없고 주택으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 있죠.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면 200평의 평수로 말하면 그 660제곱미터를 초과했대. 초과했다는 얘기는 200평을 초과했다는 얘기니까 평수가 넓다는 얘기죠. 그러면 연립이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 주택으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럼 평당 규모가 작다는 얘기죠. 200평 이하니까요. 그러면 이건 다세대가 됩니다. 요걸 가지고 구별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요거는 어려운 건 아닙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공통점이 먼저 있어요. 공통점. 자, 둘 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몇 개층 이하? 4개층 이하일 것. 그리고 바닥 면적, 주택으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가 660을 초과하면 연립주택이고 주택으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되면 평당 규모가 작다는 얘기니까 이때는 빌라예요. 다세대 주택이 들어갑니다. 구별할 수 있죠? 거기까지. 자, 기숙사는 구별하지 마세요. 있다고 넘어가세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공동주택에 들어갑니다 라고 하고 끝내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은 종류만 기억하시는 거야. 종류. 모든 이게 기본이니까요. 그래서 자, 건축법상 단독주택의 종류는 몇 개 있고요? 4개. 자,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그리고 공간이 있습니다. 그 4개 한번 끊으시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종류 몇 개 있어요? 4개. 그럼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그리고 용도는 이걸로 끝내시면 돼요. 그리고 1종 근린 생활시설, 2종 근린 생활시설 있죠? 패스. 거기까지 가지 말고 요것만 정확히 하시면 돼요. 지금 체크드린 것까지만 들어오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뭘 이제 연결시키냐면 되냐면 총 29개 용도가 있습니다. 용도가 다 보진 않았지만. 그러면 이 용도 중에서 유사한 용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격이 비슷한 용도가 있겠죠? 그럼 우리 이제 학원에 계신 분 중에서 성향이 좀 비슷한 분도 계시잖아요. 성향이. 그러면 친하게 지내시는 분도 있잖아, 따로. 자, 그거랑 마찬가지로 건축물의 용도가 29개가 있는데 29개 중에서도 용도가 유사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배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성격이 유사해요? 달라요? 달라요? 그럼 갑자기 할 말이 없는데 둘 다 뭐예요, 여러분들? 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이 유사한 거예요. 주택에 들어가는데 주택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놓은 묶음이 있다는 거지. 그걸 시설군이라 그래요. 다시 뭐라 그래요? 시설군. 그래서 3번 내려가시면 제목에 건축물의 시설군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시설군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용도 중에서 유사한 용도를 묶어놓은 거예요. 성격이 비슷한 용도를 묶어놓은 거예요. 그 묶어놓은 묶음을 세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시설군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시설군을 몇 개로 나눠놨냐면 9개로 구별해놨습니다. 쉽게 말하면 29개 용도가 있잖아요. 그죠? 해처모여 그랬더니 9개로 이렇게 성격이 유사한 성격이 나뉘어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 나눠놓은 묶음을 세 글자로 시설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박스가 보이고요. 시설군이라고 써 있죠, 여러분들? 거기에 동그라미 1번 옆에 보면 자동차 관련 시설군은 이렇게 써 있어요. 첫 번째 시설군의 이름이에요. 자, 자동차 관련 시설군은 이렇게 있고, 자, 그럼 두 번째 뭐라고 써 있죠? 자꾸 읽어야 돼요. 산업 등 시설군이 있죠. 세 번째는 전기통신 있죠. 통신 시설군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문화 및 집회, 문화 집회 시설군, 문화 및 집회 시설군이 있고, 다섯 번째는 영업 시설군이 있어요. 영업 시설군이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교육 복지 있죠. 교육 및 복지. 일곱 번째 근린생활시설군은 여러분들 근린생활 아까 2개 있다 그랬죠? 일종 이종 있다 그랬잖아요. 그 2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둘 다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가니까. 마지막 여덟 번째, 자, 여덟 번째가 주거 및 업무. 그렇죠. 주거 및 업무. 주거 및 업무면 주택 들어가 있겠죠, 여기. 그렇죠. 단독주택, 공동주택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홉 번째가 그 밖의 시설군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자, 그 밖의 시설군은 기타로 하시면 돼요, 기타.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때 보세요. 9개를 시설군이라고 부르셔야 돼요, 일단. 그 시설군은 29개의 용도를 유사한 묶음으로 묶어놓은 묶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유사한 묶음으로 몇 개로 나눠서 9개로 나눠서 다시 이거를 시설군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유사한 성격 모여 그랬더니 9개로 이렇게 나뉘어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 앞다퉈서 외워야 됩니다. 오늘 뭐 외울 거 좀 있는데 틀 잡는 거니까 이렇게 동그라미 쳐보세요. 집에 가고 싶으면 안 돼 지금. 막 공부하고 싶어야 돼요.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 이렇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작년에도 나왔잖아 문제. 나온다니까요 시험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꼭 정리하고 들어가실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기초과정 중에서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대신 오른쪽에 보시면 용도 있죠. 오른쪽에 보면 용도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자동차 관련 시설군은 해처모여 그랬더니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유사한 성격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동차 관련 시설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 하나밖에 없는 거지 지금. 근데 그 용도는 지금 외울 필요 없다는 거죠 지금. 지금은 틀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시설군 몇 개 있어요? 그러면 9개. 자, 산, 전문, 영교, 근주, 기를 외쳐야 돼요 지금. 이걸 잡아야 기본 과정에서 들어갈 때 따라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자, 286페이지 보시면 샘플로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제가 거기 5번 보세요. 5번 286페이지 5번 보시면 영업설문이라고 써있죠, 여러분들. 자, 거기 기억번에 보면 판매라고 써있어요. 판매시설. 자, 그럼 현재 이분이 용도를 허가를 받아 건축을 해서 완공한 용도가 판매시설로 쓰고 있는 거지 지금. 딱 1년 지났어요. 1년 지났는데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억 된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판매시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 바꿔서 쓰겠다라고 용도 변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바로 위에 있는 자, 문화 및 집회시설군이 바로 위에 있죠. 4번에. 거기에 디귿번 가면 뭐 보이시죠? 그러면 판매시설로 쓰던 사람이 뭘로 바꾼대요? 용도를 만약에 위락시설로 용도를 좀 바꿔서 장사를 자, 우리가 수익을 좀 내보자라고 용도 변경할 수도 있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위락이라고 하는 시설은 여기 들어가 있어요. 문화 및 집회시설군. 근데 지금 여기를 보시면 자산, 전문, 영교, 근주, 길을 보시면 옆에 숫자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 숫자가 위험도를 표시하는 거예요. 위험도. 위험도가 높으면 1번에 있는 거고 위험도가 낮으면 아래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럼 지금 이분이 지금 현재 용도가 판매시설 맞죠, 여러분들? 예, 판매시설이라고 하는 5번째 위험도에 속해 있어요. 시설군이. 영업시설군에 속해 있습니다. 이걸로 사용하다가 위험도가 높은 쪽으로 가는 거죠, 지금. 왜냐면 위락시설은 문화 및 집회니까요. 위험도가 더 높잖아요. 이럴 때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용도 변경하기 전에 미리 허가 받아라 이렇게 합니다. 왜? 위험도가 높은 쪽으로 가는 거니까 규제를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허가 대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용도 변경하기 전에 미리 허가를 받고 나서 용도 변경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고 반대로 하나 더 볼게요. 밑에 자 5번에 영업시설군에 있는 판매시설 밑에 보시면 교육복지시설군 보이시죠? 거기 의료시설 있나요 없나요? 의료시설 보이시잖아 지금.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판매시설로 용도로 쓰다가 의료시설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할 수도 있죠. 이런 걸 문제 내는 거예요. 그럼 의료시설은 판매보다 어때요? 위험도가 높은 쪽에 있어요? 아래쪽에 있어요? 아래쪽이니까 낮은 쪽에 있는 거죠. 이걸 하위군이라 그래. 위쪽에 있으면 상위군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아래쪽에 있으면 하위군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중요한 건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는 용도보다 위험도가 낮은 쪽으로 내려가면서 용도 변경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때는 허가받으라고 할까요? 신고하라고 할까요? 이건 신고 대상이에요. 이건 신고 대상이다. 그래서 시험장 가면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신고해야 됩니까? 이걸 물어봐요.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대답하셔야 돼요. 그럼 위험도가 높은 쪽으로 갈 때 화살표가 위로 가는 거죠. 그죠? 그럴 때는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화살표가 아래쪽으로 내려갈 때는 위험도가 낮은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신고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계속 설명드릴게요. 자, 거기 5번에 가면 영업시설군 계속 볼게요. 자, 기억번에 판매시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귿번에 뭐 있어요, 여러분들? 숙박시설이 있죠? 그럼 보세요. 자, 이분이 지금 뭘로 이용하다가? 판매시설로 이용하다가 뭘로 바꾼대요? 숙박. 이것도 경우의 수가 되죠. 그러면 이때는 위험도가 높은 쪽으로 용도 변경하는 거예요? 낮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위험도가 높은 쪽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낮은 쪽으로 가는 것도 아니죠. 그럼 허가받거나 신고할 필요 없죠. 네, 그럴 때는 여러분 건축가 가시면 시군구 건축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거기 가시면 건축물별로 건축물 대장이 있어요. 네, 건축물 대장에 용도가 적혀 있어요. 현재 이 용도가 판매시설로 쓰고 있다라고 적어놨어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숙박으로 바꿔주세요. 그럼 바꿔준다는 얘기죠. 기재 변경 신청만 하면 됩니다. 건축물 대장 기재 변경 신청만 하면 자 판매를 숙박으로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변경하기 전에나 용도 변경하기 전이나 변경 후나 위험도가 동일하니까 이때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필요 없다. 단순히 건축물 대장 기재 변경 신청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 설명 다 드린 겁니다. 자, 우리가 용도 변경 한대요. 자, 용도 변경 할 때 몇 가지 케이스가 나오죠. 용도 변경 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가 나오죠. 그게 밑에 박스에 있어요. 4번 밑에 내려가시면 용도 변경에 허가 신고 써 있죠. 중간에 읽지 말고 허가 대상 밑줄. 양가로 1번에 허가 대상 있잖아요.
그거 읽으면서 이해가 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자, 건축물의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물의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라고 써 있죠. 그러면 상위군이라는 얘기는 위험도가 높은 쪽, 낮은 쪽. 자, 높은 쪽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화살표가 위로 향한다.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사용하는 용도보다 위험도가 높은 쪽으로 갈 때는 허가 대상이다,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 반대로 2번 내려가세요. 자, 건축물의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이라고 써 있죠. 밑줄. 그러니까 위험도가 높은 쪽, 낮은 쪽. 낮은 쪽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신고 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가서 3번에 기재 변경 신청이라고 써 있어요. 자, 건축물 각 시설군 중 밑줄 그어야죠.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 변경한답니다. 다 보여드린 겁니다. 조금 전에.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할 때는 위험도가 높은 쪽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낮은 쪽으로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뭐만 하면 된다?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라고 써 있죠. 기재 변경 신청 이렇게 하면 돼, 우리끼리. 기재 변경 신청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럼 용도 변경하는 형태가 세 가지가 있죠. 허가 대상도 있고 신고 대상도 있고 기재 변경 신청 사항이 있다. 이거 정리되시죠? 여기까지만 정리하시면 돼. 여기까지. 자, 이걸 용도 변경이라고 하고, 자, 내려가서, 자, 유지 관리는 안 읽어도 되고요. 자, 3절로 내려가세요. 대지와 도로로 갑니다. 대지와 도로. 자, 지금 이 대지와 도로로 넘어가면 이건 좀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지금 대지에다 동그라미 쳐보고, 자, 도로에도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 파트로 넘어오면 어려운 내용이 별로 없어요. 건축법 중에서. 자, 그럼 대지라고 하는 개념이 뭐였냐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건축 의미상 볼 때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용도의 땅을 말하는 거죠. 그럼 보세요. 건축 지을 부지를 말하는 거예요. 대지는. 그러니까 이 대지는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까지만 건물 지어라 라고 해서 필지를 말한다고 배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러면 여기서 이 대지가 지금 지반이 너무 약해. 예를 들어서 지반이 너무 약해요. 습한 토지, 물이 날 우려가 많습니다. 거기다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건물부터 지어보세요. 지반이 굉장히 약한 대지에다 건물을 지어요. 그럼 이 건축물이 안전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나 없나? 푹 꺼지겠지. 그래서 첫 번째 건축법은 건물 지을 토지인 대지부터 안전에 관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걸 써놓은 거예요. 그 제목이 대지 안전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대지가 안전하지 않으면 그 이에 아무리 견고한 건물을 지어도 그 건물 자체가 안전에 관한 조치를 안전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럼 대지부터 안전에 관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안전에 관한 조치는 그냥 편하게 보시면 돼요. 4가지 조치를 취해야 돼. 4가지. 첫 번째는 1번에 대지의 높이라고 써 있어요. 높이. 찾으셨죠? 자,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거기까지. 다만 가지 말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이 대지가 있고 옆에 뭐가 있죠? 이렇게 도로에 일정 거리 이상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보면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측면에서 옆에서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를 거예요. 자, 그려볼게요. 제가 이렇게 측면으로 깎아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걸 측면으로 보면, 자, 이게 대지가 되고 이게 도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여름에 비가 막 내립니다. 자, 도로가 먼저 침수가 돼야 돼요? 대지가 먼저 침수가 돼야 돼요? 자, 대지는 우리가 건물 짓고 살 땅이고, 도로는 건물 짓는 게 아니라 보행과 자동차 통행할 공간 맞죠? 그러면 도로가 높아야 돼요? 대지가 높아야 돼요? 대지가 높아야 돼요. 그 얘기를 1번에 써놓은 거예요. 그럼 이 대지의 위치를 봤을 때 어차피 대지는 일정 거리 이상 도로에 접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위치가 도로면보다 높아야 된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도로보다는 뭐가 높아야 된다? 대지가 높아야만 여름에 비가 내렸을 때 침수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주체예요, 여러분들. 어려운 건 아니고. 두 번째, 2번은 제가 설레로 말씀을 드린 건데 2번은 습지 매립지라고 써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습지 매립지 느낌이 와야 돼요. 지반이 약하다, 이렇게. 그럼 현재 습한 토지나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쓰레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까지 하면 이걸 외울 필요가 없죠. 현재 지반이 단단한 거예요? 약한 거예요? 지반이 약한 토지에 대지에다 어떤 안전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건물을 지어버리면 건물 자체가 푹 꺼지겠죠. 그래서 지반 개량하라는 얘기예요. 흙 갖다 쌓아놓고
다지란 얘기입니다. 집안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써 있죠. 그러면 집안이 연약하면 그 연약한 집안을 단단한 집안으로 바꿔라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쉽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야만 이 대지 자체가 안전에 관한 자 조치를 취하는 것이고요. 다음 자 넘겨보시면 3번은 더 쉬워요, 여러분들.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배수시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자 여기 대지를 조성했어요. 대지 조성했는데 비가 옵니다, 이렇게. 그럼 빗물이 고여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빗물이라든가 오수라든가 우수, 자 우리가 물 쓰고 고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 우리가 많이 배운 거죠. 하수관 같은 거 설치하라는 얘기죠. 이걸 다 합쳐서 네 글자로 배수 시설 설치 의무가 있고, 이런 것들은 뭐 100% 맞춰야 되는 것들이니까 그냥 편하게 보시면 돼요. 마지막 안전하는 조치가 뭐냐면 옹벽이에요. 옹벽. 4번입니다. 옹벽 설치. 자 거기 손괴라고 하는 부분에 동그라미 쳐볼까요? 손괴. 손괴. 자 이 사람이 여기다 대지를 조성했는데 대지를 어떻게 조성했냐면 산을 깎아서 대지를 조성했어. 산을 깎아서 이렇게. 원래 산이었는데 전용허가 받아서 요만큼 산을 깎아서 대지를 조성한 다음에 여기다 별장을 지어요. 별장. 멋있게. 자 밤에 잠을 잡니다. 비가 옵니다.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이 안 오죠.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 이걸 손괴라 그래요. 손괴라 그래요. 무너져 내릴 우려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너져 내릴 우려가 있으면 이 무너져 내리는 걸 막는 벽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분들? 그 벽을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옹벽이라 그래요. 옹벽. 옹벽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들. 옹벽 설치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손괴 동그라미, 옹벽 동그라미. 손괴라고 하는 것은 무너져 내릴 우려가 있는 토지에다 대지를 조성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무너져 내리는 걸 막기 위해 설치한 벽인 뭘 설치해야 될 의무가 있다? 옹벽 설치해야 한다. 옹벽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옹벽 설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편하게 보시고. 자 그러면 2번에 가면 대지의 조경 나옵니다. 지금 우리 배우는 거 뭐 배우는 거예요? 대지 배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대지에 대해서는 세 가지 규정을 두고 있어요. 지금 배운 게 안전에 관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안전에 관한 조치 네 가지 조치 취했죠. 두 번째는 나무 심으라는 얘기예요. 조경입니다. 조경. 자 세 번째는 뭐 해야 되냐면 공개공지 설치해야 돼요. 공개공지. 소규모 휴식 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여기서 100% 나와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강의할 때 100% 나옵니다 이렇게 안 해. 100% 맞추세요 이렇게 합니다.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맞춰야 된다. 그래서 이 조경이 나오거나 공개공지가 나올 거예요, 올해 시험에 100%.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틀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처음 들어서 그렇지 몇 번 들어오면 금방 또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조경이라고 하는 부분은 나무 심으라는 얘기거든요. 자, 거기 내 원칙에 보면은 대지를 조성하는 면적이 얼마로 써 있어요? 자,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다가 건물을 짓는 거예요, 갑돌이가. 자, 그럴 때는 요 대지에다 건물만 짓지 말고 조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써 있죠. 나무 심을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또 200제곱미터 미추겠죠 또? 네. 긋지 마세요. 그런 거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듣고 넘어가는 거고 예외 시험에 나와. 예외. 밑에 2번에 가면 예외 있죠. 예. 네. 숫자만 나오면 흥분을 해가지고 맨날 밑줄만 긋고 그런 의미가 없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기는 어차피 나오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지를 조성하는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써 있는 조항 보이시죠?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건 지금도 끝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첫 번째 어디냐면 1번에 녹지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입니다. 그럼 우리가 용도 지역 중에 지금 현재 건축하는 지역이 녹지 지역이라고 써 있죠. 녹지 지역이면 주변에 나무가 많아요, 적어요? 앞을 봐도 나무, 옆을 봐도 나무, 뒤를 봐도 나무, 다 나무밖에 없어요. 괜히 이 녹지 지역에다가 나무 10그루 심으면 괜히 초라해져. 주변에 나무가 많기 때문에 조경 의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편하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 3, 4 묶으세요. 자, 2번, 3번, 4번은 전부 다 공장으로 끝납니다. 세 개 다. 그 앞에 있는 숫자를 바꾼 적은 없어, 우리 시험에. 그 결론은 공장이 나오면 폐수가 흐른다. 그럼 여기다 지금 건축하는 용도가 공장이란 얘기죠. 자, 공장을 짓게 되면 폐수가 흐른단 말이죠. 자, 폐수가 흐르는 공장에는 나무 심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말라 죽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적용 의무가 없다라고 하셔야 돼. 그래서 2번, 3번, 4번은 같이 묶어서 해당 건물의 용도가 뭐라고 한다면 공장이라고 한다면 적용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편하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내려가서 5번은 더 쉽죠. 대지에 뭐가 있대요? 염분이 있으면 말라 죽는단 말이에요. 나무 심을 필요 없다. 자, 그 다음에 6번에 가면 축사 있죠. 그럼 해당 건물이 지금 축사래요. 자, 축사하면 염소가 와서 다 뜯어먹어. 염소라고 써도 돼요. 옆에다. 염소가 와서 뜯어먹는다. 나무 심을 필요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7번에 도시공기시설에 건축하는 가설건물 써 있죠. 그러면 이 도시공기시설이라고 하는 부분에다 가설건물 지으면, 자, 예를 들면 이거는 뭐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편하게 보시면 돼. 자, 도시공기시설이라고 하는 용어가 국계법에 나오는 용어예요, 여러분들. 자, 그럼 다시 한번 국계법에서 쓴 용어를 한번 보죠. 여기다 공원을 하나 설치하겠다. 공원을. 자, 그럼 공원은 네 글자로 기반시설입니다. 자, 기반시설을 지금 설치하려고 합니다. 절차가 필요하죠. 자, 그럼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공간으로 미리 뭐 해야 돼요? 결정한 다음에 설치하는 거예요. 자, 오늘 A라는 구간에다가 공원 설치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공원의 이름이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뭘로 바뀌죠? 도시군 계획 시설이 돼요. 자, 도시공간으로 결정하기 전에는 기반시설이지만 결정하고 나면 도시공간시설로 바뀌죠. 그럼 이게 도시공간시설 부지가 된 거죠. 그럼 여기 갑돌이가 이 토지를 갖고 있어. 여기 공원 설치할 부지, 도시공간시설 부지에 갑돌이가 대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갑돌이가 자, 허가권자 찾아와서 건물 5층짜리 건물 짓겠다. 허가 신청 들어왔습니다. 허가 처분해요? 불허가 처분해요? 불허가 처분하죠. 이건 여러분들 공원 설치할 부지에다가 개인이 건물 짓는 거를 허용할까 금지할까? 금지합니다. 불허가 처분합니다. 허가 안 내줘요, 여기는. 대신 우리가 잠깐 본 가설 건물이 있죠. 이거는 콘크리트 구조가 아닌 건물이에요. 그러면 도시공기시설 사업하기 전에 얼마든지 쉽게 철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철거가 쉬운 건물은 허가를 내줍니다. 그럼 갑돌이는 일반적인 건물은 허가받아 건물을 못 짓지만, 자, 어떤 건물은 가설 건축물은 도시공기시설 부지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건축할 수 있어요. 대신 전제 조건이 나중에 도시공기시설 사업하기 전에 철거하세요라고 철거 명령을 먼저 내립니다. 3개월 전에. 그럼 철거를 전제로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이분이 허가를 받아서 가설 건물 건축했죠. 나중에 철거해요, 안 해요? 해야 되잖아요. 거기 나무 심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거를 전제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나무 심으면 뭐 합니까? 다 뽑아버려야 될 거 아니야, 나중에. 그래서 적용 의무가 없다라고 대답하셔야 돼. 그건 지금 끝낼 수 있다는 거지, 지금.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그 박스에 나와 있는 1번부터 7번까지 내용이 있죠. 이 7가지 경우에서는 적용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적용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끝내시면 돼요. 됐고. 자, 그리고 오른쪽 가서 하나 더 할게요. 공개공지. 자, 공개공지도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지막 대지와 관련된 내용 요거 마무리하시면 돼요. 자, 이 공개공지는 어디서 가장 대표적으로 보시냐면 백화점. 자, 백화점 가보시면 쇼핑하시다가 이렇게 나무도 좀 있고 벤치도 좀 있고 잘 만들어 놓은 곳은 분수대도 만들어 놨죠. 이렇게 커피 한 잔씩 하시는 공간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요거를? 자,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은 공법하기 전이니까 커피 맛있다 이렇게 하면 커피만 먹었지만 앞으로 외치고 커피를 드셔야 돼. 네 글자로. 그렇지. 공개공지라고 대답하시면 돼. 시험에 나오니까 이거 공개공지. 자, 그럼 공개공지라고 하는 것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소규모 휴식 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거기 보시면 의에 보시면 나와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밑줄 그어야지. 소규모 휴식 시설. 다시 말하면 오른쪽에 써 있습니다. 등에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써 있죠. 자, 그럼 네 글자로 부르시면 돼. 공개공지라고 한다. 공개공지 등이라 그래, 이거를. 자, 그럼 이 공개공지는
어디에다 설치합니까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그 밑에 보면 박스가 보이실 거예요. 거기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보이시죠? 4번은 보지 말고 1번, 2번, 3번까지만. 자, 딱 네 군데 지역이거든요. 그걸 나눠보면 자, 일반 주거지역에 설치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준주거지역에다 설치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상업지역에다 설치해야 됩니다. 상업지역. 자, 마지막 준공업지역에다 설치해야 됩니다. 준공업지역. 자, 몇 군데 나왔어요 지금? 네 군데. 그럼 요것도 그냥 편하게 하세요. 이게 다 외우면 안 외워져요. 앞자 따서 한 번 끊어요. 일준이. 한 번 끊고 상준이. 얘네가 형제. 아, 일준이가 형이고 상준이가 동생이야. 그러니까 일준이, 상준이하고 다녀야 돼요. 그럼 일준이, 상준이만 막 외우고 다니는데 어디서 나오는지를 몰라 또. 그럼 안 된단 말이에요. 아, 그럼 일준이, 상준이가 어디 가서 논다? 아, 그렇지. 공개공지 가서 논다. 이렇게 외워야 뭐 외운 거랑 우리가 내용이랑 매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돼. 일준이, 상준이는 공개공지에 가서 논다. 이렇게 외우시면 금방 외워집니다. 이게 중요한 거니까. 자, 그리고 내려가서 2번에 가면 대상 건물 나오는데 자, 그것도 편하게 보세요.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써있고 1번에 보면 바닥면적 합계가 얼마래요, 여러분들? 5,000제곱미터 이상.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보면 문화 및 집회 시설 써있죠. 그건 지금 외울 필요 없는 거예요. 종교, 판매, 나머지 내용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물이에요. 이용도가. 그럼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교회 같은 건 되잖아요. 주말에 가면 사람 많습니까, 적습니까? 엄청나게 많죠. 또 판매시설도 거기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판매시설이면 백화점이에요. 근데 바닥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러면 규모가 엄청나게 큰 규모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물이 되는 거죠. 그럼 사람이 많으면 피곤하지 않아요? 피곤해요. 그래서 소규모 휴식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네 글자로 뭐 설치 대상이다?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을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럼 일단 지역이 몇 군데 지역이고 네 군데 지역. 일준이, 상준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백화점 같은 데는 상업지역에 많이 설치하잖아요. 그죠? 그럼 상업지역이고 바닥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백화점 설치한대요. 자, 매치를 좀 시켜보시라는 겁니다. 그럼 지역이 맞았습니까 지금? 지금 맞았잖아요. 자, 규모가 얼마 이상? 바닥면적 합계 5,000제곱미터 이상이 된다. 그리고 판매시설인 백화점을 짓는다. 그럼 지금 지역 맞았고, 맞죠? 규모가 맞았고 용도가 맞았잖아요. 그럼 건축주는 의무적으로 뭘 설치해야 돼요? 공개공지 설치해야 한다가 선입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내려가서 확보면적. 자, 3번 밑쪽으로 오시고. 자, 키워드가 확보면적인데 그럼 여기서 지금 의무적으로 설치하는데 대지에다 설치하는 거야. 대지에다가. 자, 그래서 거기 밑줄. 이분이 갖고 있는 무슨 면적의?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예요. 다시 얼마 이하? 100분의 10 이하예요. 그럼 이분이 갖고 있는 10%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자, 공개공지 등의 설치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을 넘어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무조건 X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공개공지는 소규모예요, 대규모예요? 대규모예요? 거기 위에 소규모 휴식 시설이라고 써 있잖아요, 거기요. 공간 좀 작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100분의 10 넘어야 된다면 커지죠. 그래서 틀리는 거야. 상한선을 100분의 10을 딱 두고 10%가 최대 상한선이 그 이하로 조그맣게 설치하세요라고 하는 거죠. 자, 구체적인 범위는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다시 뭘로 정한다고요? 조례로 정하시면 돼요. 조례는 시험에 안 나와요. 왜? 지자체마다 다르니까. 그건 실무에서나 필요한 거고 법에서는 상한선 얼마나 둡니까? 그러면 100분의 10 무슨 면적의?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그 이하니까 소규모가 되는 거잖아요. 구체적인 범위는 조례로 정합니다. 라고 하시고 자,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확인할 거고 한 장 넘기셔서 5번으로 가보세요. 자, 5번 가시면 법률 규정에 완화의 동그라미. 자,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이 건축주가 공개공지를 설치하게 되면 착한 일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만큼 뭘 설치했죠? 공공용지를 설치하면 수평적인 면적을 할애해서 공공용지 설치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수익적인 규모를 완화시켜 주는 거예요. 박스를 곧바로 보세요. 우리가 하나는 눈에 들어와야 돼. 하나는 용적률이요. 자, 우리 용적률 국회법 할 때 배우셨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용적률을 완화를 시켜줍니다. 다 용적률을 완화시켜줘요. 1.2배라고 써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1.2배까지 완화를 시켜주면 높이가 높아져요, 낮아져요? 높아지지. 단순 말하면, 자, 우리가 원래 10층짜리 건물밖에 못 짓는 지역에다가 공공용지를 설치하면 12층까지 올릴 수 있는 지역으로 바뀌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더 높이 건물을 지을 수 있으니까 이런 조항을 완화한다고 규정을 적용하시면 되잖아요. 완화하는 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국계법으로 말하면 용적률이 있고, 건축법으로 말하면 높이 제한을 별도로 하거든요. 오늘 배웁니다. 다음 시간에. 그 높이 제한 또한 1.2배까지 완화 적용합니다. 그래서 밑에 박스 보면 동그라미 1번에 가면 용적률 보이시죠? 용적률 얼마까지 완화한다고 여러분들? 1.2배. 거기다 밑 찍어 놓으시고, 용적률은 높이와 관련돼 있잖아요. 수익적인 밀도. 자, 그럼 동그라미 2번 가시면 건축물의 무슨 제한? 높이 제한 또한 1.2배까지 완화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두 가지 다 완화시켜준다는 얘기입니다. 용적률은 국계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완화시켜주는 거고, 건축법으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따로 하거든요. 그 규정 또한 1.2배 동일하게 완화시켜주겠다. 그러면 높이에 대한 규제를 다 풀어주겠다는 얘기죠. 대신 몇 배까지? 1.2배까지. 그래서 용적률이 1.2배인데 높이는 1.4배가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둘 다 수익적인 밀도니까 용적률과 높이 제한은 동일한 비율로 완화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해서 그 완화 비율이 몇 배입니까? 그러면 시험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몇 배? 1.2배까지 완화하여 적용한다. 이거는 공개공지를 뭐 했을 때? 설치했을 때 완화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죠. 됐고, 자, 밑에 가서 자, 도로가 있는데 도로는 그냥 편하게 보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1번 하나만 보세요. 자, 우리가 도로가 뭔지는 설명을 제가 드렸나요, 여러분들? 네, 그럼 다시 한번 복습. 자,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할 것, 너비는 4m 이상 확보될 것, 맨 마지막에 예정도로를 말한다고 써 있죠. 그럼 예정도로도 건설하는 도로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제외되는 거예요?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개념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도로나 예정도로를 말한다 라고 써 있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도로는 박스 안에 있는 건데 뭐 국계법이라든가 도로법, 사도법에 따라 신설된 도로를 말하는 거니까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용도는 두 가지 정도로 써야 돼요. 첫 번째는 보행이 가능할 것, 두 번째는 자동차 통행이 가능할 것, 너비는 4m 이상일 것. 거기가 끊으시고 그런 용도로 쓰면, 그런 요건을 갖추면 이 도로가 건설한 도로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나서 현재 개설이 안 돼 있습니다. 예정만 돼 있습니다. 예정 도로까지 포함해서 건설한 도로로 본다. 이렇게 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자, 2번은 지금 보는 거 아니고 오른쪽 가서 3번. 자, 대지와 도로의 관계라고 해서 원칙 하나만 보세요. 밑줄 보세요. 자, 원칙 옆에 여러분들 네 글자 뭐라고 써 있죠? 접도 의무예요. 접도. 이 접도가 뭐냐? 이런 얘기인데 대지가 도로에 붙어 있어야 돼요. 일정 거리. 이건 잠깐 설명드린 것 같은데 제가. 예.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대지를 조성을 해놓고 여기다 건물 지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출입 공간이 있어야지만 건축허가가 나오죠. 그럼 출입은 뭘 통해서 한다고요? 방금 전에 배운 도로를 통해서 출입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럼 출입할 공간을 몇 메다 이상 확보해야 되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2m의 동그라미 치시면 돼. 다시 몇 메다? 2m. 그럼 이 대지가 있는데 요 대지에다 건물을 지으려면 요 대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요 붙어 있을 거리 있죠. 요게 몇 메다? 2m. 2m 이상 붙어 있으면 허가 내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1m만 붙어 있어. 허가 안 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네 글자로 무슨 의무라 그래요? 접도 의무. 도로에 접해 있어야 된다. 그 접해야 될 거리가 몇 메다 이상은 접해야 된다? 2m. 원칙만 잡으셔도 됩니다. 지금. 자, 그래서 접도 의무 그렇게 보시고 2m의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그 하나 정도는 정리해 놓으셔야 돼. 이건 우리가 이제 실무에서도 알아야 되니까 2m 이상 붙어 있을 때 허가를 받아서 건축할 수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3교시 하시고요.
자, 3번에 가면 건축선 나오죠. 이건 다음 시간에 계속 설명드릴게요. 잠깐 쉬가겠습니다.